노년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곁에 누가 남아있을지, 누가 연락해줄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함께 가줄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고 마음에도 없는 호의를 베풀며 서운함을 삼켜가면서까지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탈무드는 이런 노후를 두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노후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조금만 파도가 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해줄 기준과 힘이 사라졌을 때 그때 비참함이 시작됩니다. 오늘 공개할 5가지를 읽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는 않으십니까? 나이 들어서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자식에게라도 잘해둬야 나중에 외롭지 않겠지. 친구들 경조사는 빠짐없이 챙겨야 그래도 내 마지막 길에는 사람들이 오겠지. 이 생각들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왔고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정말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애써 지켜온 관계들이 정작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지켜주었습니까? 위로의 말 몇 마디를 들은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이 밤새 뒤척이던 마음을 잠재워 주었습니까? 오히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는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혼자 밤을 새운 적이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사람 때문에 웃은 기억보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그 사실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친구에게도 친구가 있다. 그러니 입을 조심하라.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이 문장 안에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본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할수록 내 삶의 주도권은 점점 타인에게 넘어간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묻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데 너는 무엇으로 너 자신을 지킬 것인가?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며 의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의 사람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것,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곁에 있든 없든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래에서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사람 때문에 외롭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관계에서 자꾸만 지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5가지만 붙잡을 수 있다면 곁에 사람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라 기준이며 희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위에 단단히 서도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먹여 살리는 자립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심은 단순히 돈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탈무드가 말하는 자립심은 통장 잔고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격언이 전해집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의지하는 아버지는 2번 운다. 한 번은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울고 또 한 번은 스스로의 처지가 한심해 울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삶의 기반을 타인의 선의에 맡기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진다는 경고입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돈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시선에서 보면 진짜로 두려운 것은 돈이 아니라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지. 친구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과 표정에 삶의 균형을 맡기게 됩니다. 상대의 한숨에 마음이 내려앉고 말투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며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는 이런 상태를 겉으로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속에 가깝다고 봅니다. 의존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받기 쉬운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부탁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허락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할 때 존엄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탈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은 타인을 이겨야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존하려는 마음, 기대고 싶은 마음, 편해지고 싶은 유혹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 부유함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남의 식탁에 놓인 고기보다 내 손으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 훨씬 값집니다. 그 밥상에는 눈치도 없고 부채감도 없으며 서운함도 남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접은 고맙지만 그 고마움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빚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짓누릅니다. 노년의 가장 품격 있는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삶입니다.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며 내 감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상태. 이 자립심이 있을 때 사람은 곁에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자존감이 함께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자립심을 잃는 순간 노년의 비극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사람이 있어도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노년을 대비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돈보다 관계보다 먼저 자립심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을 잃지 않는 한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침묵이라는 금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건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들 속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며 아직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말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노년의 사람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돈도 거리도 건강도 아닌 가르치려 드는 입입니다. 내 경험은 분명 값집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며 그 안에는 시행착오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상대가 묻지 않은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소음이 된다고. 특히 자식이나 이웃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 바로 입을 여는 순간 관계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때는 다 이렇게 살았어. 이 말들은 설명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부담과 압박으로 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말들이 결국 상대보다 나 자신의 품격을 먼저 깎아내린다는 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고 그 말은 나를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노년일수록 말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침묵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반응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 지금 이 말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걸러내는 힘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을 때도 바로 설명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연습은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입니다. 모든 말에 답할 필요는 없고 모든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내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면 반드시 감정이 먼저 소모됩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감정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지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침묵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쉽게 예측되고 쉽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말하고 불필요할 때 침묵하는 사람은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 자기 통제와 자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침묵은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세련된 거리두기이며 가장 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탈무드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의 말은 이미 충분히 값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 말이나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그 통제력은 노년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말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품격을 지키십시오. 그 침묵이 여러분의 노후를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노인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이 말에서 말하는 노인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주름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시선에서 보면 노년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경우보다 할 일이 없어서 외로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기다리는 것은 전화벨 소리뿐인 삶. 누가 연락해주기를 바라며 휴대폰 화면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는 하루. 이 시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개 서운함으로 끝납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지? 나는 이렇게 잊히는 존재인가? 이 질문들이 쌓일수록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배움이 있는 삶은 다릅니다. 배움은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몰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결코 거창한 학문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학 강의를 다시 듣거나 어려운 철학서를 읽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새로운 요리를 하나 익히는 것, 스마트폰의 기능 하나를 이해하는 것, 동네 산책길에서 처음 보는 꽃의 이름을 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배움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시선은 타인의 반응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누가 나를 기억하는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배움은 여러분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에서 관심 중심의 세계로 옮겨가게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삶에서는 늘 누군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전화가 오느냐, 불러주느냐, 기억해주느냐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배움 중심의 삶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늘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어제보다 무엇이 조금 나아졌는지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는 노년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펼쳐보십시오. 새로운 취미 하나에 조금 더 깊이 빠져보십시오. 스스로 즐거움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 즐거움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더 끌리게 마련입니다. 늘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탈무드는 지적 호기심을 단순한 지식 욕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을 향한 태도로 봅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다를 수 있다고, 나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순간 사람은 과거에만 머뭅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라는 말이 점점 많아집니다.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삶은 현재를 비워버립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힘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심의 깊이입니다. 오늘 무엇에 호기심을 가졌는지, 오늘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그 작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나를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배움이 나를 앞으로 끌어가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배우는 지적 호기심은 노년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인정 욕구의 완전한 포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착한 아내가 되기 위해 참고, 성실한 남편으로 보이기 위해 버티고, 헌신적인 부모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 손해보면 관계는 유지되잖아.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지.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는 남았을지 몰라도 마음은 점점 비어갔고, 참아왔던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상처로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탈무드는 이 지점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보지 않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만 생각하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를 먼저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언젠가는 고마워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정 욕구를 바탕으로 한 희생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에는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베풀문, 보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바라고 한 베풀문, 상대가 조금만 무심해도 곧바로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다 참고 도와줬잖아. 이 말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이미 그 베풀문,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이 인정 욕구는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분주해서 상처를 곱씹을 시간이 없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많아 그 감정이 계속 마음속을 맴돕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 질문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노년을 대비하는 지혜로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삶보다 내 마음이 평온한 삶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태도가 바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랑 안 맞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이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삶의 여백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아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남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나와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내 마음은 이전보다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편안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관계에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 거절해도 죄책감 느끼지 않는 삶, 그 삶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남의 인정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혼자서도 평온한 고독의 힘입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책임까지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는 천사보다 높고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짐승보다 낫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독을 실패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고독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이 견디기 힘들어 억지로 약속을 잡고 마음에도 맞지 않는 모임에 나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시간은 집에 돌아오는 순간 더 큰 공허로 되돌아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아무 대화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내가 나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생기는 불안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사람 속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평온한 사람은 사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는 누구의 역할도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혼자 차 한 잔을 마셔도 대충 마시지 마십시오. 혼자 밥을 먹어도 아무렇게나 때우지 마십시오.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대접하듯 나 자신을 대접하십시오. 이 태도는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널뛰지 않고 연락에 많고 적음에 하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자존감이 함께 떠나지 않고 사람이 곁에 없어도 삶의 중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울고 웃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삶의 일부가 될 뿐 삶의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탈무드는 노년의 완성은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다고 봅니다. 그 평온함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기준은 가장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립심도, 침묵도, 배움도, 인정욕구의 포기도
결국 이 고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혼자 있어도 품격을 잃지 않는 태도, 그 힘이 생겼을 때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평온의 시간이 됩니다. 그 평온함이야말로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단단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사람보다 중요한 5가지. 자립심, 침묵, 배움, 인정욕구의 포기, 그리고 고독의 힘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연습할 수 있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이 5가지를 챙긴 사람의 노후는 모양부터 달라집니다. 곁에 사람이 많을 때는 그 관계를 감사하게 즐길 수 있고,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고요함을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삶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노후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누군가의 연락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반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노후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걷는 노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정약용 선생의 통찰과 탈무드의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부정하지 않되 사람에게 삶을 맡기지 말라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관계 위에 인생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결심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충동을 한 번만 참고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 서운한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깊게 한번 호흡하며 침묵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할 때 억지로 약속을 잡는 대신 차 한 잔을 정성껏 마시며 나 자신과 잠시 대화해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꿉니다. 하루아침에 천국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에 여러분의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 가치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은빈여행은 언제나 여러분이 당당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 사람이 곁에 없어도 평온한 삶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